이번 6월에 원두 리뷰를 진행하면서 20대 때 제가 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때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 시절 대박이 났던 아메리카노 때문이었는데요. 오렌지를 슬라이스로 자르고 설탕을 묻힌 다음에 토치로 살짝 걸려서 아메리카노 위에 띄어서 나갔었죠. 정말 대박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커피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여기 자연에서 자란 커피가 뿜어낸 오렌지 맛이 훨씬 더 좋거든요. 2월의 미식커피, 오렌지를 품은 원두입니다. 2월의 커피에 선정되기 위한 기준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렌지 향이 자연스럽고 깨끗하게 올라와야 되고요. 불편하거나 인위적인 오렌지 맛은 절대 안 됩니다. 해콩이어야 되고요. 개성과 풍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대비 만족도도 있어야겠죠. 그리고 원두 선정 방식을 좀 더 치열하게 바꿔봤는데요. 지난번에 로스팅 소장 혼자 업체들로부터 추천을 받은 생두로 예선전을 거쳤다면 이번엔 소장 혼자가 아니라 저도 포함해서 각기 2월의 원두 후보가 될 생두를 구해오고 최종적으로 본인이 구해온 원두가 선정이 되면 상금 등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렇게 예선을 거칠 11가지 생두가 선정이 됐고요. 편견을 차단하기 위해 농장, 가격, 프로세싱 등 모든 정보를 차단한 블라인드 테스트로 팀원들과 함께 원두들의 맛을 평가했습니다. 경쟁이란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이번 경우엔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역시 이번에도 업체로부터 추천을 받긴 했지만 예전처럼 추천한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구입하게 되진 않더라고요. 우선 그 지역의 특징 그리고 그 품종이 주는 특징 등 정보들을 꼼꼼히 좀 더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업체에 의뢰할 때 질문의 내용이 바뀝니다. 원래는 이번에 오렌지 맛이 맛있게 올라오는 생두점 추천을 부탁드릴게요. 이런 식이었다면 이번 2월에 해콩들 중에서 가장 맛있다고 생각되는 그 오렌지 플레이버의 생두를 좀 추천받으려고 하거든요. 절대 인위적이면 안 되고요. 자연스러워야 돼요. 아, 네네. 그런 식으로 강하게 나는 거는 제가 추천 안 하거든요. 그리고 애프터가 깨끗하면 더 좋고요. 물인 건 알지만 가성비도 좋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맛보고 맛이 괜찮으면 좀 많이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네. 네네. 한번 알아봐 드릴게요. 이렇게 업체들로부터 추천받은 생두들은 미쳤더군요. 평균 퀄리티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결과의 변화라는 건 역시 과정의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네요. 그렇게 경쟁적인 선별 과정을 거친 생두들은 로스팅 포인트를 중약배전 정도로 로스팅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각 생두의 특징에 맞게끔 로스팅 포인트를 조금씩 달리해줬고요. 진짜 너무너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렌지나 감귤 같은 시트러스한 계열의 향이 어떤 퀄리티로 커피에 묻어나느냐에 따라 고급 커피냐 아니냐가 결정되기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커피들을 소개할 생각을 하니까 빨리 자랑하고 싶네요.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떨지도 궁금하고요. 과연 어떤 녀석이 2월에 미식커피의 마지막 자리를 차지할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커피도 마찬가지로 첫인상은 많은 걸 결정지어버립니다. 그라인딩하는 순간 이미 사랑에 빠져버리기도 하죠. 이날은 이렇게 눈을 감고 있잖아요. 오렌지 맛이네, 오렌지 맛. 만약 생두의 신선도가 떨어지면 젖은 낙엽이나 젖은 나무에서 올라오는 향이 섞여서 올라오게 되는데 와, 이번 커피 중에는 그런 커피 향이 아예 없네요. 이렇게 분쇄했을 때 향, 프레그란스, 그리고 물을 부었을 때 올라오는 향, 아로마, 이 단계에서 이미 어느 정도는 순위가 정해져 버립니다. 사실 이때 저한테 최고의 커피는 3번 커피였는데요. 이 커피에서 올라오는 오렌지 향은 맛도 안 봤는데 이 그 양쪽 끝에서 단어를 뭐라고 하죠? 이 맛있는 거 보면 생기는 그 시글시글한 그 느낌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거 뭐야? 지금 그때 생각을 하니까 또 혀끝에서 아무튼 독보적인 향을 가진 커피는 3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맛을 확인해 봅니다. 말한 것처럼 저의 선택이 이미 정해진 상태였거든요. 그렇게 맛을 보는데 역시 사고가 터집니다. 분명 맛에서는 3번 커피가 가장 매력이 터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11번 커피를 맛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서 손이 계속 갑니다. 하나는 확실히 좋다 나는. 이거 뭐지? 이거 내가 아는 맛인데 이거 캠진이구나. 캠진이 뭐냐면요, 90플러스라고 초고급 스페셜티 커피만 취급하는 글로벌 회사가 있어요. 한 10년쯤 됐나? 그때 제가 거기 총판을 맡았던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제 인생 커피를 만났던 거죠. 그게 캠진이란 커피예요.
당시에 하치라, 게이샤 등 훨씬 비싸고 커핑 점수도 더 높았던 커피들도 있었지만 저한테는 그 켄진이 그냥 끝판대장이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아무리 찾아도 그런 커피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커피가 첫 경험이라서 이렇게 오래 가는 건가 하며 살았었는데 오늘 걔를 드디어 다시 만난 겁니다.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켄진은 아니지만요. 제가 첫인상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지만 매일 마시고 싶은 커피에 대한 선호도를 좀 더 높게 쳐주는 게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두 커피의 맛을 보시잖아요. 3번 커피가 주는 임팩트가 훨씬 풍부한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평가들이 끝나고 나서 들은 이야기지만 팀원들 대부분도 저처럼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프레그런스부터 3번, 8번 골랐었는데 저 3번이 제일 뭔가 부드러운 오렌지 같아서 제일 좋았습니다. 모든 커피 중에서 얘가 제일 개성이 세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의견 대립이 일어나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요. 전 3번 이게 제일 깔끔하면서 오렌지 느낌이 살짝 나는 게 좋다면 난 엄청 세. 맛이 세든 엄청 세. 오렌지 향에 베리류의 향까지 그리고 약간의 플라워리한 화담까지 그 느낌이 굉장히 달콤하긴 합니다. 근데 진짜 어제 마시고 오늘 마시고 내일 또 마셔도 또 먹고 싶은 커피는 분명 저 11번 커피인데 이 커피 같은 경우는 오렌지 향에 살구향이 살짝 이렇게 묻어있는 특징이 있거든요. 이 향의 밸런스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오렌지랑 살구향의 강도가 적절하고 깨끗해야지만 커피향이랑 섞였을 때 약간은 묻힌 듯이 향이 스며들어 버리거든요. 저는 이런 게 훨씬 고급진 맛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 오렌지야! 오, 이거 확실히 오렌지네.가 아니라 이거 오렌지인가? 오, 좋다. 이런 거요. 진짜 결정하기 힘듭니다. 확실한 한방이냐, 살아보면 좋은 게 보이는 녀석이냐. 아니구나. 아직 이걸 결정할 단계가 전혀 아니구나. 우선 저 두 커피가 예선을 통과하는 게 우선이겠네요. 언제나 든든한 소장, 그리고 우리 싱싱한 미래를 보유한 젊은 친구들, 이 친구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오늘따라 이상하게 제가 눈치를 봅니다. 이 친구들도 3번으로 기우는 분위기입니다. 유독 저 커피를 맛볼 때 표정이 환해지는 느낌이에요. 저 표정 보이시죠? 근데 8번 커피 먹을 때도 표정이 좋네. 저 5번 먹을 때도 표정이 좋네. 어떻게 결론이 날지 이제 모르겠네요. 역시나 세상 일은 항상 예상 밖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좋다고 생각되는 커피들이 달랐나봐요. 표가 몰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갈려버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건 오렌지 맛보다는 토마토 향이 지배적인데 라고 생각했던 5번 커피에서 맛있는 귤 과즙이 담긴 것 같았다며 그 커피를 선택한 친구도 있었고요. 제일 오렌지스러운 느낌을 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본선에 오를 커피의 번호는 3번, 5번, 8번, 11번. 제가 최고로 뽑은 두 커피가 다행히 본선행 티켓을 거머쥡니다. 우리들 입맛이 크게 다르진 않았나 봅니다. 이틀 뒤 본선에 오른 온두 테스트를 위해서 이번엔 7명이 모였습니다. 커피하러 가보셨나요? 커피 향이 좋으면 이렇게나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다시 1번부터 4번까지 번호가 새로 매겨졌고요. 집중해서 분쇄향도 맡고 아로마도 맡고 커피 맛도 보고 또 봐줍니다. 그리고 평가들이 이어집니다. 일단은 1번은 새콤달콤 오렌지 버전이 있다면 이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4개 중에 1번이 제일 좋았는데요. 흰 꽃 같은 가벼운 꽃향과 베리류 같은 그런 시트러스한 그런 느낌이 2번은 이제 잘 익은 천혜향 한라봉을 먹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근데 식으니까 토마토 맛이 났어요. 저는 일단 이 네 컵 중에서 3번이 제일 오렌지라는 생각이 드는 커피였었는데 4번은 이제 약간 구운 오렌지 같이 좀 생각보다 달달함이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4번이 살구향 그리고 좀 달콤한 오렌지 맛 4개 중에서 가장 달달하고 부드럽게 느껴졌어요. 나도 거의 비슷해. 그리고 2번은 역시 굉장히 세가지고 짭짜리 토마토 같은 느낌. 몇 번이었지? 3번이었어요. 저는 1번, 4번이어서 저 1번이에요. 저 3번이에요. 저 1번 하겠습니다. 설마 했는데 네가 4번, 나도 4번. 동점이 나와버립니다. 여기 7명이 맥에서 합산을 하는 거라서 진짜 이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결국은 살짝 배전도를 높인 중배전 온도까지 테스트를 해봐야 결정이 나겠네요. 중배전 전체적으로 커피스러운 느낌들이 확 살아납니다. 산미도 둥글둥글해졌고요. 이렇게 향이 한꺼풀 꺾이는 상태에서는 자신들의 색깔을 잃어버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3번의 커피 향이 플랫합니다. 아쉬운데 탈락위기입니다. 제가 좋아했던 향인 만큼 이 중에서 켄진 향은 금방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향인 걸 멤버들이 알게 되면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표정 관리 들어갑니다.
저의 인생 커피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걱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왠지 2월의 커피로 선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예선전에서 특히 향이 좋았던 3번 커피도 눈치를 챌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 커피가 내추럴 커피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배전도를 높이면 불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내추럴 가공 방식의 생두들은 그러면 매꾸런 느낌이 거칠고 텁텁하게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불리해지겠는데 했는데 이 텍스처도 깔끔하게 유지가 되고 여전히 바디감도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부드럽고 좀 은은한 되게 전 부드럽다라고. 마시기 좀 부드럽게 다가와서 중배전에서는 버텨내버리는 거예요. 저도 이 녀석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행복한 일인데 고민이에요. 드디어 선호도 발표 결정이 났습니다. 자, 미진이가 고른 커피가 저는 최종적으로 4번 골랐어요. 1등은 1번이었어요. 전 1번, 3번이요. 하지마 1번. 저는 오히려 2번이요. 저는 1번 하겠습니다. 1번 4번 하겠습니다. 돌아버리겠다. 나 4번. 이건 좀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하자. 내가 볼 때 4번하고 1번도 좋고 근데 3번은 제외시키자. 에스프레소로 결정짓자. 나는 2번이 에스프레소의 강점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 그나마 다행인 건 아까 그 플랫한 커피는 떨어지고 선택지가 4가지에서 3가지로 줄었다는 거네요. 결국 에스프레소까지 가봐야 결론이 나겠네요. 오늘은 20g 55ml 추출하고 200ml의 물에 희석시켜서 맛을 봐줍니다. 뭐 더 이상 없습니다. 반드시 결론이 나길 바라봅니다. 추출을 해보니까 아직 3일차밖에 안 돼서 가스가 막힌 하네요. 크레마에 대한 오해를 가진 분들이 많아서 이참에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이 크레마는 커피 오일, 그러니까 커피 가스나 커피 지방 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도 많은 향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향이 담겨 있다고 무조건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크레마가 커피에 부정적인 뉘앙스를 줄 때도 있습니다. 보통 강배전 커피에서 나온 크레마 같은 경우는 커피를 더 써지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크레마만 떠먹어 보신 분들은 그 맛이 뭔지를 아실 겁니다. 강하게 볶인 커피에서 나온 이 지방 성분은 건강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크레마는 살짝 떠내버리잖아요. 그럼 쓴맛도 줄이고 건강적으로도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약배전 커피들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런 약배전의 커피를 즐기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커피가 가진 개성을 최대한 맛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배전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커피의 산미도 자연스럽게 강해져 버리는데요. 그때 이 크레마가 아주 기특한 일을 해줍니다. 이 날카로울 수 있는 산미를 부드럽게 감싸주는 거죠. 커피가 가진 개성은 개성대로 살려주면서 말이죠. 그래서 산미가 있는 원두를 아메리카노로 마셔보면 드립커피보다는 맛에서 좀 더 부드럽다고 느껴진답니다. 텍스처랑은 별개로요. 오렌지가 그냥 팡팡 터집니다. 너무 좋은데요? 제 바람대로 아메리카노에서 쓴맛이 거의 느껴지질 않습니다. 근데 제 안중에도 없던 2번 커피가 갑자기 치고 나옵니다. 예선전에서 말했던 그 짭짜리 토마토 맛이 나던 커피 같은데 필터 커피에서 올라오던 이 짭짜리 토마토의 강한 느낌이 아메리카노에서는 달달한 과즙이 많은 오렌지 정도로 톤 다운이 됩니다. 훨씬 좋네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향의 힘이 아주 좋은 녀석인 것 같습니다. 이 커피 같은 경우는 라떼로 올라가도 커피 향을 제대로 뚫고 올라오겠네요. 맛보고 또 맛보고 다시 맛보고 식어서도 맛을 보고 드디어 점수 합계를 통해 2월의 미식커피가 결정이 납니다. 자, 2월의 커피는 딸기 묻은 오렌지 펀치냐 아니면 살구 묻은 오렌지의 쓰다듬이냐 아니면 그 짭짜리냐 그 결과는 잠시 후 저희 그냥 커피 스토어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도 그 내용을 올려드릴 겁니다. 이번 2월의 미식커피 예선에 오른 커피들은 진짜 대부분 맛있다란 평가를 할 만한 커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커피들을 평범하게 만들어버리는 두 녀석이 있었고 기쁘게도 우리는 그 커피를 골라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한 커피는 탈락을 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이 4가지 커피를 모두 맛보실 수 있도록 이벤트를 통해 몇 분에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참여 방식은 간단합니다. 댓글로 이 원두들을 반드시 맛봐야 하는 이유를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세요. 당첨자 명단은 유튜브 그냥 커피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달의 커피 컨텐츠는 열흘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여러분들의 구독은 더 많은 커피를 테스트해볼 수 있게 해줍니다. 댓글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희 팀원들이 댓글 보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상 인생 커피를 다시 만나 들떠있는 제이비였습니다. 안녕.